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가격 설정의 두 번째 시간. 여기서는 번들 세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그러니까 묶음으로 판매, 1+1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하는가. 그다음에 상품의 가격대가 넓은가 좁은가. 그다음에 PB와 MB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경쟁전과 가격 구성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겐 세일로 매출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할인해서 판매됐을 때 얼마만큼이나 팔아야 할인하지 않았을 때 판매한 거하고 똑같은 이익금이 발생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들 세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근데 사실은 생활용품에서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상품들이 묶음 판매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특히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부분이 뭐 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들이 1+1, 2+1 이렇게 해서 하나 살 때보다 두 개 사가지고 하나를 띄워주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양을 많이 판매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번들 세일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소매점에서 익숙하고 또 여러분들도 상당히 번들 세일 묶음 판매라는 것이 익숙한데 그런 개념이었을 때 가격적으로는 어떠한 요인이 발생되는지 이익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번들 세일이라는 게 뭐냐? 번들 세일은 소매점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두 개 이상 단품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걸 말한다. 이 경우에 단품 하나의 가격을 학기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하여 매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거지. 이게 이제 번들 세일의 정의다 이거지.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파는 것보다 두 개 팔아가지고 2+1으로 해서 두 개 사면 세 개를 준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샀을 때 뭐 카메라라든지 뭐 관련 용품하고 같이 묶어서 판매했을 때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 이런 거를 번들 세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가격과 이제 수익률이 문제겠죠. 그렇죠? 많이 팔아 가지고 이익이 각각 조금 팔아는 것보다 조금 팔았을 때 나누어서 팔을 때하고 어떻게 다르는 건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번들 판매로 하는 거가 나을지 아니면 각각 팔아야 되는 것이 나을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어찌됐든 그런 점에서 만약에 홈쇼핑에서 컴퓨터에 프린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98만 원에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묶어서 파는 거를 번들 세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목적이 묶어가지고 저렴함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많이 팔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98만 사 컴퓨터 70만 원, 프린터 30만 원, 카메라 20만 원 해가지고 120만 원에 팔 거를 98만 원에 판다. 그래서 20% 싸게 판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 팔았을 때 10개 파는 것보다 묶어서 할인해서 팔아서 30개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이익금을 늘리고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뭐 사실 트렌드가 많이 묶어서 파는 거가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사면 5,000원인데 세 개 사면 15,000원이다. 응? 한 개 사면 5,000원 구매시 세 개 사면 15,000원을 파면 똑같은 것이니까 이거는 뭐 좀 다른 거죠. 이거는 15,000원, 한 개 사면 5,000원일 때, 세 개 사면 10,000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묶어서 판다. 그래서 번들 세일의 최산성을 한번 보자고요, 최산성. 만약에 한 개에 500원 낱개로 팠을 때 한 병당 500원 하는 주스를 6개로 묶어가지고 3,000원에 팔아야 될 거를 2,500원에 판다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거. 그러면
한 개에 500원 하는 주스를 6개로 묶었을 때 5, 6, 30, 3,000원 받아야 되는데 2,500원에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3,000원에 사야 되는 거를 2,500원에 샀기 때문에 500원만큼 소비자한테는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비자는 500원만큼 할인해서 샀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한 개에 500원만큼. 그랬을 때 제조업체는 얼마만큼 손해를 보느냐 이거지. 그건 제조업체의 채산성은 만약에 판매 가격이 한 개에 또 500원, 매입 가격이 300원이라고 그래요. 300원. 매출이 한 개 팔았을 때 200원씩 남는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판매면 5개를 팔면 매입 가격이 1,500원인데 번들 세일 해가지고 6개를 판다고 그럴 때 매입 가격은 1,800원이다. 그러면 300원만큼 손해보는 거죠. 소비자는 500원을 이익 받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1,800원에 팔아야 될 거를 1,500원에 팔아서 300원만큼만 할인해 준 거죠. 묶어서 팔았을 때 300원만큼 할인해 주고 나는 300원만큼 할인해 주고 소비자는 500원만큼 할인의 혜택을 느끼도록 해서 수량을 늘리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대는 넓은가 이런 부분인데 보통 이제 가격대 이런 부분을 할 때 보통 뭐 수영복 그러면 남자 수영복은 5만 원대, 여자 수영복은 15만 원, 20만 원대 이러한 부분으로 어떤 가격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가격대라고 하는 거는 남성 정장은 뭐 한 30만 원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30만 원대라고 했을 때 저가격, 중가격, 고가격은 남성복의 저가격대는 10만 원대, 중간 가격대는 30만 원대, 고가격대는 50만에서 80만 원대 이렇게 가격대를 좀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라는 건 뭐냐? 한 상품 품목의 매가 상한과 하한의 가격을 말한다. 가격대가 넓다고 하는 것은 그 품목의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신사복 같은 게 가장 낮은 가격이 10만 원인데 가장 높은 가격이 8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과 80만 원. 이 가격 차이가 크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경우 대개 판매가 종류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조업체에서 상품 개발할 때 가격대를 되도록 넓히는 동시에 해마다 가격대를 넓히려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체인스토어 측은 자점이 노리는 객지의 구매에 맞는 가격 라인을 중심으로 가격대가 형성되도록 상품 구성을 좁게 하려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조업체에서는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렇게 가격을 넓게 가져가려고 하지만 소매점에서는 우리 상품, 우리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거는 뭐 10만 원짜리라든지 15만 원짜리 이렇게 상품 구성을 좁게 해서 고객들에게 소구하는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한다. 그런 의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와 가격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의 결정은 뭐냐면 가격대와 가격 라인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격대라고 하는 것은 상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의 범위다. 가격 라인이라고는 가격대에 있는 각각의 판매 가격이다. 만약에 넥타이로 얘기하자면 넥타이가 3만 원대, 7만 원대, 9만 원대 이렇게 가격대가 있다고 하면 가격 라인이라는 건 9만 원대에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런 것을 가격 라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7만 원대 가격대에서 가격 라인이라는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3만 원 가격대에서 가격 라인이라는 2만 원, 3만 원, 3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 라인이라는 어떤 가격대에 있는 각각의 판매 가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 포인트, 가격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점포에서 잘 팔리는 가격 또는 팔려고 하는 가격으로 다른 아이템보다 아이템 수가 많은 주력 상품의 가격을 가격 포인트라고 한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매점에서 가격이라고 그러면 구두라고 그러면 구두 상한 가격이 9만 원, 중간 가격이 6만 원, 하한 가격이 2만 원. 그러면 이렇게 가격 라인이라고 할 때는 이 상한가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부분을 가격 라인, 어떤 가격 포인트라고는 중심적인 가격, 주로 많이 팔려고 하는 가격, 이런 걸 가격 포인트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뭐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듣고 이야기 들을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이해하고 뭐 그런 수준으로 해서 또 혹시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때 또 깊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의 설정은 이제 가격대를 이렇게 상한가, 중간가, 하한가 이런 가격대의 설정은 대상 고객으로부터 어떤 고가격을 선호하는, 중간가격을 선호하는, 저가격을 선호하는 고객 대상으로부터 설정한다. 그리고 또 경쟁점과 비교해서 가격을 설정한다. 경쟁점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과거 실적에 의해서 설정한다. 과거에 중간 가격이 많이 팔았으니까 중간 가격을 많이 판매한다든지, 판매하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격대를 설정할 때 고객으로부터 경쟁점과 비교해서 과거의 실적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고객 관점, 경쟁자 관점, 과거에 내가 얼마나 팔았느냐, 이런 거죠. 아주 단순한 얘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정리만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 라인의 설정은 이제 각각 고객층 A층에서 7만 원짜리였을 때 전략할 때는 5만 원, 특별하게 9만 원. 항상 고객층이 고가격 고객층이 막 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막 만 원짜리 이렇게 사지는 않는다. 이런 전제에 말하는 거예요. 중간 고객층을 대상으로 할 때 가격 라인은 전략할 때는 3만 원. 통상적으로 5만 원짜리 중심으로 팔고 특별한 이벤트 있을 때 7만 원. 뭐 어떤 중류층 가정의 어떤 뭐 셀러리맨이나 이런 사람이 특별한 어떤 어떤 기념일이나 이럴 때는 7만 원짜리 사고, 평상시에는 5만 원짜리 사고, 그다음에 막립 입고 그럴 때는 어떤 매일 회사 출근하고 그럴 때는 3만 원짜리 넥타이를 산다. 이렇게 해서 고객이 가격 라인의 설정, 가격에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없는 여러 가격의 상품을 하나 가격으로 묶음으로써 특히 중요하지 않은 적은 가격 차이로 고객 부담이 없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A층은 이런 상품 중에서 선택하는 거, 고객 B층은 이 상품에서, 고객 C층은 이 상품에서, 그러니까 저가격 고객, 중간가격 고객, 고가격 고객대로 가격을 차별화해서 가격을 차별화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PB, 프라이베이트 브랜드와 MB를 어떻게 구성하나. 근데 사실은 이제 할인점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데서 요즘 PB 상품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PB 상품을 많이 늘려면 경쟁점하고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홈플러스 이마트가 똑같은 동원 참치라든지 삼양라면을 파는 거는 어차피 삼양라면이라든지 동원 참치에서 사와다가 파는 거잖아요. 구입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자기 마진을 줄이는 방법밖에. 왜냐면 규모가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랑 거의 또 비슷할 수도 있잖아. 바잉 파워가. 물론 이마트가 점포가 더 많으니까 바잉 파워를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마트 자체에서 판매 가격을 정해놓는 거예요. 할인점은.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회사가 이마트한테 끌려다니면 그 다음에 또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 협상해갖고 단합해갖고 우리가 이마트가 살아가는 것보다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우리한테 더 싸게 주라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가격을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업체에서 정해놓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점에서는 PB 상품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거죠. 경쟁점과 가격 차이를. 그러다 보니까 PB 상품이 또 인기가 있는 거죠. 특히 우유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PB라는 건 뭐냐? PB. 내셔널 브랜드에 대비되는 어떤 개념으로서 제조업체의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제조업체 명의 제품에 붙여지는 브랜드로 내셔널 브랜드는 제조업체 브랜드인 반면에
PB는 내셔널 브랜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매업자의 상표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유통업체 상품이다. 그래서 이마트,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의 상품이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초이스엘이라고 하는 롯데마트에서 뭐 그런 부분에 우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상품이다. 세이브 조인이라고 하는 세이브 우유라고 그러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통큰 치킨 롯데마트에 가지고 치킨 한 마리 5,000원씩 팔다 보니까 줄 서가지고 영세 사업자들이 뭐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반대 운동을 해서 또 한때 뭐 못 팔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PB라는 상품이 그만큼 유통업체를 차별화시키고 어떤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 PB와 제휴 상품 가격을 보면 이마트 우유가 1000ml가 1,550원에 파는데 매일 우유는 2,150원이에요. 그러면 이마트 우유가 품질만 거의 비슷할 수 있겠지 않아요? 제조업체 사상에서. 그러면 이마트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마트 바나나 우유가 2,480원인데 빙그레 바나나 우유는 3,300원에 판다. 그 다음에 삼양라면, 이마트 맛있는 라면 2,600원, 2,900원. 그 다음에 이마트 클래식햄 2,400원인데 뭐 브랜드 거는 2,9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PB 상품이 주로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PB 상품이 실질적으로 유통업체에서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가격 설정 방침을 이제 세우는 거죠. 유명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 일반 내셔널 브랜드, 자사 PB 브랜드라고 하면 매출 구성비가 25%, 40%, 30% 이런다고 할 때 유명 브랜드의 수익률은 30%, 일반 내셔널 브랜드는 35%, 자사 브랜드는 45% 수익률이 나는다. 그럼 수익 비율은 자, 어떤 35 곱하기 45 해가지고 15%, 15%가 되냐 이렇게 나요. 그다음에 여기는 14%, 여기는 7%.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 수익률이 37%일 때 35%지만 수익률이 45%여가지고 어떤 전체 수익에서는 15%, 반 5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매출 구성비는 35%지만 이익에서는 뭐 37에 50%면 18% 정도가 50%니까 거의 어찌됐든 매출 구성비보다도 훨씬 많은 이 구성비를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경쟁점과 가격 구성을 비교하려면 경쟁점. 그래서 경쟁점하고 가격을 또 차별화하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매점의 차별화 포인트죠. 그러니까 소매점의 차별화 포인트는 어떠한 상품을 취급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가격으로 취급하느냐, 이것이 고객들에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쟁점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상품 구성, 머천다이즈 어소스먼트라고 하는데 상품 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매점에서 상품 구성을 우리 소매점의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차별화 포인트. 우리 백화점의 상품 구성을 취급하는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마트의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차별화 포인트인데 그 상품 구성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품은 용도별, 구매 동기별, 가격별, 품질 여러 가지 관점으로 분류되며 그것들의 특색을 가미한 품목과 상품 구색, 상품량을 말한다. 그래서 상품 구성은 소매점의 형태 차이가 있어서 백화점은 다양하고 고급 상품 구성을 하는데 반해서 슈퍼마켓 할인점은 회전율이 높은 일상용품을 하고 편의점은 아주 쉽게 사가는 편의용품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구성은 그 업태의 특성에 맞게 상품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구성이라는 거는 소매업태에서 상품을 이렇게
상품 구색, 상품량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점에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품목과 상품 구색, 상품량을 상품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품 가격을 PF 그래프로 비교해 본다. 이거는 경쟁적 나는 1,000원짜리가 몇 개 품목이고 우리 점은 2,000원짜리가 얼마하고 3,000원짜리가 얼마하고 4,000원짜리가 얼마인지를 했을 때 자점하고 우리 점포하고 경쟁점하고 가격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점포가 전부 저가격이다. 아니면 우리 뭐 경쟁점이 고가격이다. 이렇게 한번 아이템 수별로 상품 가격을 이렇게 그래프화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격 수준이 판매 가격 수준이 다른 경쟁점 대비 가격이 저가격으로 판매하는지 고가격으로 판매하는지를 한번 본다는 거죠. 박앤세일로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까? 박앤세일. 박앤세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판매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할인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환원시키는 그걸 박앤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앤세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박앤세일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보통 한 15일씩 이렇게 10일이나 15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한 60일 정도 하는 거예요. 60일 정도. 그런데 보통 한 번 할 때 봄에 10일, 여름 10일, 가을 10일, 1월달 10일 뭐 이렇게 해갖고 박앤세일이라는 명목으로는 40일 정도 하고 중간에 유명 브랜드 세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일 렌수를 늘리고 그러는데 근데 세일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세일하지 않을 때 판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일을 실시하는 거죠. 그런데 박앤세일로 매출이 얼마나 올려야 평상시 파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런 개념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박앤세일이라는 건 뭐냐면 세일, 특매, 가격이나 판매로 불리며 어떤 소매점의 점포가 상품을 일정한 기간 동안 수량을 한정하여 통상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걸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절이 바뀔 때 팔고 남은 상품이라든지 계절성 및 유행성이 강한 상품을 대상으로 재고 정리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박앤세일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세일은 봄 상품 마감 세일. 여름 세일은 여름 7월 달이니까 7월 봄 여름 마감 상품. 가을 세일도 가을 마감 상품. 1월 달에도 1월 명품 세일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정기적인 세일에 참여한 상품을 보면 보통 우리 광고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파에 20% 할인해서 판매한다. 신사복은 30% 판매한다. 숙녀 정장 30% 20% 판다. 신사 스포츠 이렇게 판매한다.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신사복 같은 경우 30%를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30% 할 때 아니면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인 세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세일은 일정 기간 동안 세일을 하고 나서 원가격을 올리는 것이 박앤세일에서 10%나 20% 하는 거가 좀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세일하면 기다린다는 거죠. 30% 하고 그러면. 그래서 박앤세일로 이익을 어찌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세일 매출 비율이라고 하면 연간 매출액을 만약에 신사복 매출 연간 신사복을 50억을 파는데 세일 기간에 40억을 판다. 그럼 80%를 세일 기간에 판 거가 되는 거죠. 응? 그렇죠? 그래서 세일 일수 비율이다. 연간 영업 일수의 세일 일수, 세일 객수, 연간 고객수, 신사복 고객수의 세일 기간 동안의 고객수. 이런 거를 100분율로 하면 고객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박앤세일에 얼마나 파느냐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해서 관리도 한다. 그래서 특히 신사복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매출액분에 세일 동안의 매출액이
한 80% 된다 그러면 세일 기간 이외에는 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일 기간은 365불에 60일 한다 그러면 20% 일수만 세일하는데 매출액은 80% 구성을 한다. 그러면 세일 기간에 주로 팔리고 세일 기간 아닐 때는 안 팔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세일 때 매출을 봄으로써 세일의 효과도 보지만 세일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상으로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을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좀 이렇게 그 번들 세일의 어떤 채산성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세일이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한 개에 500원 하는 주스를 6개 묶어서 판매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거는 500원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제조업체에서 그러니까 소매업체에서는 6개 값인 1,800원에 팔아야 되는데 1,500원에 파는 거니까 저는 하나만큼 손해보니까 300원만큼 할인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매점에서는 300원 할인해서 팔지만 소비자한테는 500원만큼 이익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을 통해서 소비자가 500원만큼 이익되는 것을 구매를 횟수를 반복한다면 이익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NB하고 PB 개념 정도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